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적인 척 적당히 허튼 소리 하는 영화 토크, 이름하여 지적허영입니다. 저는 용이라고 하고요.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건입니다. 오늘 탁상공론 해볼 영화는 2025년도 작품 프랑켄슈타인입니다.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요. 줄거리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죽음을 넘어 생명을 창조하려 했던 천재 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시체를 모아 생명체를 만들어내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만들어낸 피조물은 세상에 나오자마자 괴물이라 불리며 버림받게 되는데요. 피조물은 결국 자신을 창조한 빅터를 쫓기 시작하고 창조주와 피조물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분노와 죄책감을 아는 채 파멸로 치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 건이가 선정을 했고요. 건이가 왜 선정을 했는지부터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선정을 했어? 네, 제가 가져오긴 했는데 이거를 했던 게 사실 수많은 영화들이 소설 같은 원작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영화를 만들잖아 하는데 이 어떤 감독 창작자 입장에서 이렇게 잘 어울리는 원작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이 영화에 사실 굉장히 좀 많이 꽂혔었거든. 저 기에르모 델 토로라고 하는 감독인데 뭐 파네미로나 쉐이프 오브 워터 같은 영화를 만든 사람이잖아. 그래가지고 되게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 약간 괴생명체 크리처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특화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프랑켄슈타인을 한다고 해가지고 되게 기대를 했었고 영화를 봤을 때도 되게 그 좀 기대에 많이 좀 부합을 했던 그런 결과였던 것 같아서 가지고 왔었고 그리고 프랑켄슈타인을 원래 하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이 4월이잖아. 3월 달에 혹시 본 사람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아카데미 시상식을 했었어. 근데 그때에도 이 프랑켄슈타인이 후보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영화가 그 시상식에서 미술, 분장, 의상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미술이랑 관련된 거를 이 영화가 다 받았는데 그만큼 이게 길레르모 델 토로라는 감독이 미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특화된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좀 이벤트였던 것 같고 그 실력이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에 진짜 완전히 다 쏟아부어서 구현을 해낸 것 같은 좀 눈도 즐겁고 그 뭐 보면서 뭐 마음도 즐거웠던 그런 영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뭐 여기까지 얘기하고 얘기 나눠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마음이 즐거웠던 건지 좀 궁금한데 음. 마음이 즐거웠다는 거에 제가 선뜻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기에르모 델 토로가 사실 그 조금 시각적인 부분만 뛰어난 게 아니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사람이 괴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얘기가 결국에는 뭐가 누가 더 인간적으로 보이냐라는 좀 질문을 던지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 그 사람 영화를 보면은 괴물이 나오긴 하는데 괴물이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뭐 쉐이프 오브 워터도 그렇고 오히려 그 괴물들이 더 순수하고 아기처럼 보이고 이 생명체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오히려 더 인간적인 그 면모가 보이니까 오히려 대조적으로 인간들이 하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행동 같은 게 얼마나 그러면 조금 부도덕한 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를 에둘러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에서도 그런 게 되게 사실 이 영화도 선악을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잖아. 그거를 되게 잘 표현을 해낸 그런 그 주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너가 좋았던 거는 여태까지 많은 프랑켄슈타인 영화가 있었는데 어떤 미술적인 거에 조금 많이 포커스가 잡혀 있었던 거네. 일단 시각적으로 확실히 사로잡고 그 내가 이 세계 안에 들어갔구나라는 환상을 확실히 심어준 것 같아가지고 그게 일단 그것도 일단 컸고
기에르모 델 토로라는 사람이 그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용이랑 형식이 잘 부합을 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괴물에 집착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 약간 좀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까는 거야. 아, 까는 건 아니고. 잘 모르겠네. 약간 구시렁 그러니까 여태까지 만들었던 영화를 나도 너가 말해준 거를 이제 들어보니까는 전부 다 인간이 아닌 무언가의 그런 거를 좀 많이 다루려고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조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느끼기에. 이게 음. 이런 류의 원작이라서 그래 사실. 지금 우리 시대 보기에는 이미 우리는 이걸 갖고 2차 창작을 한 걸 너무 많이 봤어. 맞아. 그래서 오히려 이게 특별하지 않은데 왜냐면 이 특별함을 얘가 만들어서 그래. 맞아.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영화 보면서 그 세븐이라는 영화를 봤었거든. 혹시 세븐이라는 영화 알아? 끝내주지. 그러니까 근데 나는 되게 너무 슴슴한데? 약간 이 생각을 했거든. 지금 보면 그래 맞아. 그러니까 아니 너무 예상 가고 이게 왜 음. 명작이지 하고 보니까 이런 류의 원작이야 얘가. 거의 원류야 원류. 그냥 어. 원조 맛집. 그러니까 원조 맛집인 거지. 우리는 너무 지금 MSG에 중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조 맛집을 잘 모르는 거야. 약간 평냉같이. 맞아. 그래서 약간 좀 오히려 나도 좀 특별함을 좀 못 느꼈던 것 같아. 난 사실 이 영화에 대해서 원작을 읽어보진 않았어. 근데 2차 창작은 진짜 너무 많이 봤단 말이야. 뭐 우리 만화 우리 할 때 뭐 이토준지라든지 혹은 뭐 프랑켄슈타인을 차용한 게임들이라든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오히려 이게 재해석이라는데 난 어느 점에서 재해석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느꼈어 이걸. 너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당시에 그 시절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사람들이 받았던 충격이 너무 거대하고 그치. 그게 원류다. 그치. 라는 그리고 이 거지. 원작이 책이잖아. 음. 이 책을 누군가 처음에 읽었을 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SF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정말 신선했을 거란 말이야. 내가 마치 신인 것 마냥 어떤 생명체를 창조했는데 그 생명체가 인간을 모사해가는 과정을 그린 엄청 대작이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 영화 자체도 사실상 그 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 내가 원작을 안 봤지만 다른 2차 창작들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은 난 여기서 어떤 특별함을 이 영화에 찾아야 되는지를 난 잘 모르겠어. 얘기 들어보다가 그 영화가 문득 떠올랐어.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맞아. 그런 거. 난 이 영화를 보지 않았거든. 근데 1968년도에 나온 영화라고 나오는데 이게 뭔가 SF,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 나가는 SF의 정말 초안이 된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프랑켄슈타인도 이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었어. 너가 말해줬을 때.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가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나도 잘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리메이크하고 저러는 거야? 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클래식인 거네. 그치. 명작으로 맞아.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나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만든 리메이크인 것일까.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어쨌든 원류를 다 따라가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냥 이 감독은 그 내용을 그대로 만들 때 본인의 색을 그냥 입힌 것인가. 그래서 아까 아카데미 상 받을 때 그 예술 쪽을 다 받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 쪽은 없는 거잖아. 그래서 약간 그게 난 별로 안 와닿았던 것 같아. 받기가 힘들 것 같기도 해, 사실. 그러니까 그냥 왜냐면은 원작을 그대로 그려낸 거에 불과하다고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크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근데 나는 내용도 오히려 현대적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영화에 여러 인물이 나오잖아. 근데 영화 처음에 북극에 배가 갇혀 있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 거기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 배가 갇히고 선원들도 다 굶고 추워하는데 그 항해사가 우리 돌아가는 거 어떠냐 하는데 그 선장이 얘기하잖아. 우리는 임무가 있다. 북극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영화가 결국 이제 그 빅터랑 빅터랑 괴물이 결국에 등장을 하잖아. 빅터랑 괴물도 어떻게 보면 선장처럼 집착에 사로잡힌 인물이잖아. 빅터는
뭔가 자기가 죽음을 정복해 보겠다 그런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인물이고, 그리고 괴물도 이제 괴물이라고 하기 뭐는 그냥 피조물도 이제 태어나고 나니까 자기도 조금 어느 정도의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욕망이 생기잖아. 나랑 똑같은 존재를 만들어 달라라는 거랑 이제 계속 빅터를 쫓아가잖아. 너를 뭔가 괴롭히고 너를 이렇게 파멸로 모는 거를 뭐 목표로 삼겠다,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 인물 다 뭔가 집착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영화 마지막에 보면은 그 집착을 이 세 인물 다 내려놓으면서 영화가 끝나. 빅터도 이제 그런 집착을 내려놓고 죽음을 맞이하고, 시조물도 용서를 하잖아, 빅터를 결국에. 그리고 선장도 이제 거기서 얼음에서 빠져나와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좀 내려놓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과거에 보면은 어떤 목표가 있고 사명이 있으면은 그걸 쫓아가고 욕망을 실현하고 하는 거를 더 많이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기도 해. 근데 이 영화는 오히려 내려놓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내려놓는 거를 조금 권하는 것 같기도 한, 이런 오히려 요즘에 좀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게 너가 말했던 부분이 이전 원작이랑 달라? 내용이? 피조물이 용서는 하긴 하는데 선장도 이게 돌아가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는 안 나와. 각색을 그래도 조금은 조금은 했다는 거네? 했다고 볼 수 있지. 근데 내가 봤을 때 둘이가 입장이 다른 게 그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원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각색을 했다고 하지만은 크게 뭐 달라진 게 없고 그냥 미술적으로만 이렇게 버무려진 영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제 건희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그래도 현 시대에 맞게 각색을 잘 했기 때문에 미술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런 내용적인 측면도 더 바라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맞지? 그럼 맞아. 정리 잘했네. 좋다. 약간 그럼 이 영화는 약간 주식 같은 영화네. 내릴 줄 알아야 되는, 약간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뭐 그런 영화네. 근데 나는 이제 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내용이. 아니 영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영화가 뭐 영화로서 더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쉽지 않고 나오긴 해. 이게 보니까는 뮤지컬로도 계속 맞아. 각색되고 나오고 하는 것 같은데, AI도 약간 빅터랑 피조물 관계 같기도 하고, 인간이랑 AI 관계도. 그래서 뭔가 이제는 계속 반복하는 걸 안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내용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서, 나도 원작은 보지 않았지만 대략 어떤 느낌인 줄 알고 있잖아. 그래서 나도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보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었거든. 뭔가 지루하다고 난 살짝 느끼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 감독이 왜 프랑켄슈타인을 했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자면은 역량이 안 됐나? 라는 뭐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 때 그 전에 좋았던 영화처럼 이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를 못 찾았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그래서 뭔가 그랬나? 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뭐 그냥 내가 이 영화를 진짜 미술적으로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나? 했는데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건희가 뭐 좋게 말한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은 나는 원희가 말했던 것처럼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 그래서 나 오히려 이 사람이 프랑켄슈타인을 너무 늦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 오히려 더 일찍 했어야 됐지 않나? 이렇게 최적의 소재를 이 사람이 왜 아직까지 안 만들고 있었지?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 파네미로도 되게 잘 나오지 않았어? 정말 잘 만든 영화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 되게 클래식한 걸 해보고 싶으셨나 보다. 계속 그 사실 프랑켄슈타인의 수많은 변형된 어떤 것들을 하다가 나에게 가장 뭔가를 주었던 그거를 나의 손으로 빅터가 되셨네. 약간 덕질을 하기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리고 원작 얘기 살짝 하면은 영화를 보고 느낀 게
확실히 감독이 괴물을 약간 조금 더 편애하는구나라는 걸 느껴졌던 게 맞아. 괴물 편이야. 그 소설에서는 이 괴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가 안 되거든.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진 다음에 처음에는 그 피조물도 애기처럼 나오잖아. 막 잘 모르고 순수하게 나오는데 소설에는 그게 아예 묘사가 안 된단 말이야. 어느 순간 만들어지고 얘가 갑자기 떠나. 그래가지고 약간 그림자처럼 괴물처럼 막 등장을 한단 말이야. 아른아른 거리는데 물론 영화처럼 시점이 나눠져가지고 빅터의 시점 그리고 피조물의 시점으로 그 피조물도 자기 얘기를 하기는 해. 그때는 좀 얘가 인간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전까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괴물처럼 유령처럼 이게 묘사가 된단 말이야. 피조물의 사정이 이렇게 내레이션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렇게 좀 순수한 모습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더 확실히 감독이 괴물을 좀 더 사람보다는 크리처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다라는 게 조금 은근히 좀 느껴지긴 했던 것 같아. 현이는 어떻게 봤어? 우리는 원이랑 나랑은 그러니까는 미술적인 거에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입장이고 건이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인 측면도 괜찮았다라고 하는데 넌 어떤지 궁금해서. 나도 미술적인 게 전부지 않나라고 하면서 보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적으로 다를 게 없다고 느낀 게 사실 그 부분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살짝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을 좀 더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존재로 이제 괴수를 다룬 것 같긴 한데 그게 그렇게까지 새롭지 않은 거야. 오히려 나는 쉐이프 오브 워터를 진짜 좋아하는데 어떤 괴수의 괴물이라는 크리처에다가 뭔가 순수함을 계속 투영하는 작업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근데 그게 늘 새로웠거든 감독님 작품들은. 근데 이거는 오히려 이야기를 내가 너무 알다 보니까 새롭지 않아서 러닝타임이 2시간 반이나 돼. 되게 긴 영화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하고 싶은 거를 하셨구나 라는 느낌으로 봤던 것 같아. 그래도 막 그게 구멍이 있거나 뭐가 만듦새가 좋지 않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2분 만에 요리를 먹은 느낌은 아니었다. 근데 나는 이게 미술이 많이 돋보였다고 했잖아. 근데 나는 미술도 영화의 주제랑 잘 결합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미술을 잘 썼다라고 느껴졌던 한 장면이 있었거든. 그게 뭐냐면은 영화에서 이제 빅터가 어디 학회 같은 데 가가지고 뭘 보여주잖아. 이제 시체 가지고 하는 거를 이제 거기서 욕 먹고 쫓겨나는데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온단 말이야. 집으로 오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시장을 지나서 정육점처럼 약간 도축을 하는 데야. 거기 한가운데에 빅터 집이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하를란더라고 자기 후원해주는 그 크리스토퍼 알츠가 있잖아. 거기 앉아 있는데 이제 도축을 하니까 바닥에 피가 있잖아. 피가 이렇게 바닥에 보면 흘러가는데 그게 빅터 문 앞까지 가 있더라고. 근데 그 문 앞에 하를란더가 서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봤을 때 영화를 한번 보고 나서 그걸 다시 보니까 복선처럼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피가 빅터 집 앞에 고여 있고 거기 앞에 이제 하를란더가 서 있는 걸 보니까 아 약간 이거 조금 계산을 해서 그렇게 연출을 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내용적인 거랑 미술적인 거랑 결합을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연출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들었어. 아 근데 그러면 사실 연출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탄탄한 원형의 스토리가 있으면 스토리에 대한 고민을 미술에다 몰빵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영화가 미술적으로 더 뭔가 임팩트를 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 연출자가 스토리까지 신경을 쓰면은 뭐 시간이 많이 들여서 작업을 한다면 그게 다 되긴 하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그런 아주 작은 디테일들까지 손을 댄 거 아닐까? 갑자기 그런 생각은 드네. 근데 그런 장면 기억이 안 난다 진짜. 그러니까 자세히 안 봐서 그런지 그러니까 내용만 계속 보다 보니 그 미술에 집중하지 않고 어쨌든 영화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영상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는 못 본 것 같아. 나도 그랬었던 나도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왜냐면은 이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게 나는 이 감독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봤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미술을 잘하는 감독이라는 인식이 없이 이제 보다 보니까는 프랑켄슈타인?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봤었던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는 뭔가 알던 맛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영화를 봤었으면은 조금 더 미술적인 측면과 내용을 결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았나 싶긴 해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영화 다들 아마 넷플릭스에서 봤을 거잖아. 했는데 넷플릭스에 이거 영화랑 같이 그 메이킹 필름 영상이 45분짜리 그거 있는데 45분. 거기에 약간 그 지금까지 연출했던 거 뭐 미술이라든지 의상이라는 그 설명이 잘 나와 있어. 그게 진짜 거기에. 재밌겠다. 그걸 봤어요. 거기에 그 설명이 나오더라고. 인물들마다 색깔을 다르게 줬대. 빅터는 빨간색으로 했고 엘리자베스는 초록색 그렇게 대조를 뒀고 피조물은 파란색이나 검정색으로 줬고 공간에서도 약간 그런 분위기를 줬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과물을 봤을 때는 그냥 결과물인 거잖아. 근데 이 결과물이랑 정서를 느끼기까지 그런 미술이 그렇게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그냥 뭐 특별하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에 그런 미술적인 계산들이 잘 안 돼 있으면은 좋은 결과로 느껴지진 않았었겠지. 그러니까 좋은 그 약간 그 중요성이 좀 느껴지는 그런 약간 그 영상이었다. 약간 예술품 보듯이 봤었어야 되는 영화. 맞아, 그래, 맞아. 장인 정신의 영화네. 그냥 아. 그런 한 땀 한 땀 따낸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신기한 거야.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 다 서사로 먼저 1차 접근을 한다는 그치, 게. 근데 사실 그 서사도 미술적이라든지 시각적인 게 받침이 안 돼 있으면은 서사에 몰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지. 다 분석을 하면서 보지 않잖아. 우리는 결과물만 보고 그런 것들은 사실 무의식적으로 따라오는 거여가지고 뭐 사실 그냥 뭐 보면서 즐기면 되는 거여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류의 영화를 볼 때 뭔가 다른 점을 찾아보면서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지금 들고 있어. 그러니까 원작이 어차피 존재하고 사실 각색을 하는 그런 어떤 바운더리는 엄청 좁단 말이야, 사실. 그치? 그래서 이 사람이 다른 어떤 장점을 가지고 풀어내는지를 뭔가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근데 아무래도 그냥 우리는 아니라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평론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의 소비자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울 그치. 것 같긴 해. 아, 그래? 저는 이제 게임을 하든 영화를 보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일단 스토리라서 그치. 응, 그것도 그걸 맞는 말이지. 위주로 먼저 볼 것 같긴 해. 나도 사정이 되면 좀 약간 이것저것 따지면서 분석하면서 보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본 거지. 사실 꼭 이렇게까지는 안 봐도 뭐 되는 거니까. 근데 확실히 이 영화 보고 그 메이킹 필름 보니까 이 영화로 약간 영화 미술 같은 거 공부해도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었어. 영상에 설명이 진짜 잘 나와 있거든. 그것까지 봤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러네. 보면은 좋지. 왜 얘기 안 했어? 근데 러닝 타임이 그러면은 3시간이 넘어가는. 네, 왜냐면 나도 볼까 말까 하다가 좀 한번 좀 봐볼까 해가지고 참고 삼아서 봤던 거여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끝나는 시간이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돼서 영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 안녕. 안녕.